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최명호 원장입니다. 85세이시지만 여전히 대학병원에서 내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이에 병상에 누워 지내겠지만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갑니다. 주말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도 어떻게 건강하냐고 묻습니다. 비밀은 특별한 알약이나 제조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단백질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를 치료해 오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육 감소, 면역력 약화, 심지어 골다공증까지 노화의 징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단백질을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식단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단백질의 중요성과 실제 적용 방법을 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차 안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저는 단백질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고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허벅지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고 계신다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마음에 안 드셨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제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어머니의 증상을 봤을 때는 그저 노화의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특별한 병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백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80대였던 어머니는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심각한 단백질 결핍증을 겪으셨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매 끼니마다 계란 반 개와 두부 몇 조각을 더해 드셨고 저는 심지어 삶은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몇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혼자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석 달 후에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단백질 하나만으로 사람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걸요.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저 식단만 바꿔도 우리 몸이 얼마나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답답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계속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5가지 이유. 첫째, 근위축을 예방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 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근육 손실을 근위축이라고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걷기가 더 어려워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전반적인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심한 경우 낙상은 골절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활동 감소와 급격한 근육 손실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며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실을 늦추고 남은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집이 튼튼해야 서 있을 수 있는 기둥이 있듯이 우리 몸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튼튼한 근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76세 김분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다리가 심하게 약해져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외출이 줄어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섭취가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분자 씨에게 매일 계란 하나와 두유 한 컵을 먹으라고 권했더니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고 시장에도 나가기 시작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다리도 튼튼해져서 넘어질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는 다시 한번 단백질의 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달걀 하나와 두유 한 잔이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최소 한 가지 이상 포함하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소고기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반숙계란, 순두부, 살코기, 다진 닭고기를 드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먹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둘째, 감기, 폐렴, 대상포진 등 면역체계를 강화하세요.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가 약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단백질 결핍은 면역세포 생성을 감소시켜 외부 침입자에 대한 신체 방어 능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잦은 질병, 만성염증, 그리고 느린 회복이 초래됩니다. 충분한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항체 생성을 촉진하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체계는 신체 최전선과 같습니다. 이 방어선이 약화되면 건강 유지가 매우 어려워지고 사소한 질병에도 취약해집니다. 제가 돌보고 계신 82세 이창수 씨는 매년 겨울이면 폐렴에 걸립니다. 폐렴에 걸리면 최소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기침과 가래가 자주 동반됩니다. 면역력이 약해 가벼운 감기라도 중증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창수 씨에게 식단을 개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 된장국과 요구르트 한 컵을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창수 씨는 아무 문제 없이 겨울을 견뎌냈고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침 한 번 안 했어요. 이창수 선생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튼튼한 면역체계 덕분에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요구르트 한 컵, 삶은 계란, 콩두부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식단에 적극적으로 추가하세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며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제품이 불편함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 유당불내증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콩, 두부, 발효콩, 제품 등 단백질 공급원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을 피하고 대체 식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식물성 단백질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이나 견과류 같은 음식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는 점일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심장과 혈관 건강을 증진시켜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동물성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심혈관계를 유지하려면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심혈관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혈관은 전신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보장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 조명자 79세 할머니는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약 복용량을 줄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검은콩 우유를 마시고 점심에는 두부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콩만 먹으면 혈압이 좋아질까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식단을 조절한 결과 몇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어 놀라웠습니다. 부상 후 혈압약을 줄이기 위해 의사와 함께 노력했던 조명자 씨는 더 이상 콩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식단의 작은 변화가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콩, 병아리콩, 두유, 들깨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콩밥을 짓거나 샐러드에 견과류를 넣거나 들깨 가루를 식사에 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기 때문에 특정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량을 조절하기 전에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십시오.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식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부와 모발 건강. 피부 탄력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발은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백질은 우리 몸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보충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단백질 결핍은 피부 탄력을 잃고 비듬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머리카락 또한 가늘고 잘 부러지며 심한 경우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외부 건강, 그리고 더 젊어 보이는 모습의 비결 또한 단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피부가 탱탱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얼굴이 붓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74세 김미영 씨는 수년간 악화되는 탈모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종종 모자를 쓰고 외출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여러 가지 탈모 치료제를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김미영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그녀는 심각한 단백질 결핍 상태였다. 저는 그에게 매일 두부와 계란찜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머리카락 성장에 도움이 될까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그는 활짝 웃으며 탈모가 줄어들고 머릿결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외출할 때 더 이상 모자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백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머리카락이 풍성해지고 피부가 윤기 있어 보인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노른자를 포함한 삶은 계란, 간장에 졸인 두부, 단백질이 풍부한 두유는 모두 피부와 모발 건강에 좋습니다. 콜라겐을 보충하기 위해 족발이나 닭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탈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원형 탈모증과 같은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단백질 결핍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골다공증 예방. 뼈라고 하면 칼슘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고 뼈로 전환하여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뼈의 뼈대 역할을 하는 주요 유기 성분이며 칼슘과 결합하면 골밀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뼈가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골밀도 감소와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며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뼈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 그 이상입니다. 움직임을 지원하고 장기를 보호하고 혈액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튼튼한 뼈가 필수적입니다. 80세 박철수 씨는 최근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불편함을 느껴 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유를 마실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 뼈 건강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지방, 유당불내증 우유, 요구르트,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아침에 유당이 없는 우유와 함께 두부 한 블록을 먹도록 했습니다. 꾸준한 단백질 섭취 덕분에 몇 달 후 골밀도가 안정되었고 이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유가 조금 걱정되었지만 뼈를 튼튼하게 해줄 다른 단백질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철수의 안도한 표정을 보니 단백질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튼튼한 뼈 덕분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운동할 수 있거든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을 통해 단백질과 칼슘을 모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유당이 없는 제품이나 멸치, 시금치, 브로콜리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해로울 수 있으므로 의사나 신장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한 3가지 습관. 첫째, 식단이 부족하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세요. 식단만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없거나 치아가 약해서 씹기가 어렵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백질 보충제나 단백질 바와 같은 보충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부족한 단백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충하여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식단 부담을 줄여줍니다. 시중에 다양한 단백질 보충제가 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식단과 건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단지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며 통곡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식사를 작은 분량으로 나누어 드세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완전히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최대 단백질 양은 약 25올 30끼입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걸쳐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으로는 삶은 계란이나 두유를, 점심으로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으로는 닭가슴살이나 콩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가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한 끼에 모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요구르트나 견과류 한 줌을 먹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셋째,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모두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모든 단백질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 생선, 유제품, 살코기 등이 그 예입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른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부, 콩, 두유, 견과류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두 가지 단백질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콩을 넣거나 저녁에는 구운 생선과 함께 된장국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신체에 공급합니다. 혹시 청국장 냄새 때문에 청국장을 피하신 분 계신가요? 청국장 냄새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성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백질은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우리 식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85세의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하며 당신이 섭취하는 양에 비례하여 건강과 활력으로 보상해 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단백질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나이에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단백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점차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식단에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식단의 작은 변화가 미래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백질이 신체의 5가지 필수 건강상의 이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낙상과 골절 위험을 줄여 독립적인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일반적인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이는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질병의 지속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여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깨끗한 혈관은 전반적인 건강의 기초입니다. 넷째, 피부와 모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높여주며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대신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약해진 뼈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미래의 건강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건강의 핵심이 바로 식단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오늘 여러분은 병원과 제약회사들이 여전히 밝히기를 꺼리는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어렵지 않습니다. 식단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고 하루 3끼를 소량으로 섭취하며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이 3가지 간단한 습관이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팁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노력들이 앞으로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노년은 질병과 고통이 아닌
활력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접시에 담긴 단백질 한 접시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백질 식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은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이며 남은 인생 동안 소중히 여기고 돌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작은 변화를 만든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시는 지식이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더 건강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단백질 팁이나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단백질 식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아침 습관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과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고 계신다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마음에 안 드셨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오늘은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한다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저희는 당신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